편의점 싸오의 밤. 2,000원 곱하기 쌓인 김용빈 운명적 만남. 비밀 초대장 공개. 당신의 노래가 밤을 살린다. 서울의 늦가을은 언제나처럼 스산했지만 그날 밤만큼은 유난히 반짝였다. 도심의 교차로 위로 환한 네온이 강물처럼 흘러내리고 파란 자동문이 푸른 심장처럼 박동하던 곳. 간판에는 어딘가 어색하고도 묘한 외국어 표기가 으스스하게 흔들렸고 그 이름은 마치 질문처럼 혹은 별처럼 읽혔다. 싸오. 도시의 중앙정맥에 꽂힌 작은 편의점 하나가 불과 몇 초 만에 촬영장으로, 그리고 무대로, 더 나아가 누군가의 밤을 되살리는 병동으로 변모하던 순간이었다. 레드램프가 켜지자 편의점 안쪽 형광등이 한 톤 더 밝아졌고 유리문 바깥으로는 스마트폰 플래시가 눈송이처럼 쏟아졌다. 매대 위에 반듯하게 배열된 삼각김밥이 의기양양한 첫 줄을 이루고 라면 진열대는 마치 관연하게 바이올린 섹션처럼 군무를 기다렸다. 그리고 카운터 뒤 마이크를 잡은 MC의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고 날아왔다. 어서 오세요. 오늘의 별들입니다. 찬또, 그리고 용빈. 그 한마디에 천장의 얇은 금속판들이 박수소리에 떨려 울었고 기다림과 추억과 위로가 뒤섞인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2,000원은 특유의 여유로운 미소로 손을 들어 인사했다. 그 미소는 낙엽처럼 가벼웠지만 그 위에 얹힌 마음은 대리석처럼 단단했다. 김용빈은 잠깐 눈을 감았다 뜨며 깊게 숨을 들이켰다. 카메라가 그 짧은 호흡을 포착하자 조명감독 뒤에 작가가 아주 미묘하게 그러나 결정적으로 미소를 지었다. 오늘의 드라마가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장소에서 시작됐다는 신호였다. 편의점 한켠 음료 냉장고 옆에 작은 노트가 한 권 놓여 있었다. 손님 메시지. 누군가가 쓴 짧은 메모들이 포스트잇처럼 촘촘히 붙어 있었다. 오늘도 버텼다. 엄마랑 화해했어요. 밤새 일하는 당신 참 고맙습니다. 김용빈의 손끝이 그 종이 위에 닿는 순간 조명의 색온도가 반음 낮아진 듯 했다. 그는 한 장을 들춰보고 숨을 삼켰다. 마음에 걸리는 문장이 있나요? 2,000원이 물었다. 밤새 일하는 당신 참 고맙습니다. 왜인지 그 말이 오늘 우리에게 온 것 같아서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전해야 할 말 같기도 하고요. 관객석의 플래시가 잠시 멈추었다가 더 밝아졌다. 말이 빛을 만났고 빛이 음악을 기다렸다. 첫 코너는 야식 심폐소생술. 일정 금액 안에서 가장 따뜻한 밤을 만드는 음식 조합을 구축하라.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자 2,000원의 손은 무대 위에서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라면, 달걀, 파, 그리고 얇게 접어올린 치즈 한 장, 물에 소용돌이가 끓는 점을 넘어설 즈음. 그는 스테인리스 탕용기에 파채를 던지고 달걀을 풀며 물었다. 지금 이 도시에서 제일 필요한 온도는 몇 도일까요? 김용빈은 매대 쪽에서 망설임 없이 삼각김밥을 집어들었다. 참치마요, 전주비빔, 불고기. 그는 포장 비닐의 구겨짐과 손끝의 체온을 오선지처럼 읽었다. 삼각김밥은 무대의 외전이에요. 주머니 속 콘서트죠. 각자 다른 인생이 삼각형 모서리마다 숨어 있어요. 그가 말하는 사이 냄비에서는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고 투명 라벨이 젖은 병음료에서는 달큰한 향이 새어나왔다. PD의 손짓이 공기를 가르며 떠올랐다. 2분 후 멘트, 3분 후 브릿지. 그 손짓은 군악대의 북소리처럼 명징했고 다음 장면의 키워드는 호텔. 편의점과 호텔, 형광등과 촛불, 플라스틱 트레이와 대리석 테이블.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의도적으로 충돌할 때 탄생하는 낯설m. 바로 그 낯설미 오늘 밤의 주인공이었다. 심사 멘트가 오가고 야식이 조심스럽게 맛을 심판받는 사이 2,000원은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흰 봉투를 꺼냈다. 각이 곱게 선 카드 가장자리에 금빛이 얇게 번졌다. 용빈 씨. 촬영 끝나면 저랑 저녁 혹시 가능할까요? 조용한 곳에서. 그 말은 의식적으로 낮춘 톤으로 발화됐지만 문장 뒤에 숨은 파장은 마이크가 잡아낼 수 없을 만큼 깊고 넓었다.
환호가 객석의 틈새를 타고 스며들었다. 김용빈이 봉투를 받는 손이 잠깐 떨렸다. 떨림의 성분은 기쁨만이 아니었다. 기대와 두려움, 오래된 기억과 날것의 현재가 뒤섞인 낯선 진동이었다. 작가의 제스처 하나에 카메라는 손끝을 클로즈업했다. 천천히 열리는 봉투, 조용히 펼쳐지는 카드, 그리고 검은 잉크로 적힌 한 줄의 문장. 당신의 노래가 오늘 누군가의 밤을 살릴 겁니다. 그 문장은 오래전, 무명의 그림자를 포옹하던 시절 김용빈이 스스로를 붙들기 위해 노트에 적어두었던 문장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빛이 과거를 불러오고 과거가 현재를 밀어 올렸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초대장의 반짝임 뒤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단순한 축하인가?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인가? 아니면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구원의 다른 얼굴인가? 야식 코너가 끝나자 두 사람은 바깥으로 나왔다. 편의점 위로 도시가 숨을 쉬고 있었다. 고층 빌딩의 유리 껍질 안에서 불빛이 무럭무럭 자라났고 신호등의 붉은 점과 파란 점은 심전도처럼 깜박였다. 다음 장면은 호텔. 미닫이 유리문이 열릴 때 바닥의 대리석은 별빛처럼 흔들렸고 조용한 조명이 식탁 위에 작은 무대를 만들었다. 현악기의 첼로가 낮은 바람처럼 복도를 지나가자 숟가락과 포크의 얇은 금소금이 반주를 보탰다. 이찬원은 검은 재킷에 단추 하나를 풀며 말했다. 여기 우리가 조심스럽게 아끼는 곳이에요. 번화한 도시의 심장 바로 뒤편. 테이블 위에는 이니셜이 지워진 카드가 한 장 놓여 있었다. Y와 M, 그리고 C를 암시하는 흔적 같은 글자. 웨이터가 다가와 물었다. 샴페인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이찬원은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생수로요. 우리가 전할 말이 맑았으면 해서요. 웃음이 오갔지만 그 웃음의 뒤편에는 오늘의 초대가 단지 축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바늘처럼 섬세한 긴장감이 스며 있었다. 찬원 씨, 김용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초대장에 적힌 그 문장, 어디서 나온 건가요? 이찬원은 테이블 위 작은 촛불을 잠시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오래전 당신 팬카페에서 본 글귀였어요. 밤을 견디던 사람들이 서로에게 돌려주던 문장. 오늘 그 문장을 누군가에게 직접 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주 잠시 뒤면 당신이 그 누군가를 직접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였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작은 소란이 일어났다. 제작진이 조심스럽게 안내하는 한 가족이 들어왔다. 소년, 부모, 그리고 맑은 눈빛. 소년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새벽 하늘처럼 투명했다. 무대 조명처럼 밝은 것이 아니라 겨울 새벽별처럼 깊고 단단한 빛이었다. 다시 편의점. 사오의 파란 자동문이 한 번 더 열리고 닫힐 때마다 거울처럼 닦인 유리에는 바깥의 얼굴들이 겹겹이 포개졌다. 야간 근무자, 막차를 놓친 대학생, 야식이 필요한 택배기사, 휴대폰 배터리가 3% 남은 사랑꾼, 그리고 우연히 찍히는 도시의 별들. 촬영팀은 마지막 장면을 위해 조용히 동선을 정리했고 두 사람은 매대와 카운터 사이 좁은 통로에 나란히 섰다. 이곳은 오늘 하루 동안 수십 번의 결제가 이루어진 자리였고 수백 번의 감사가 오갔던 지점이었다. 그 지점에서 이찬원이 말했다. 노래는 사실 영수증 같아요. 무엇을 주고받았는지 적히잖아요. 김용빈이 대꾸했다. 그럼 오늘의 합계는 위로, 잔도는 용기. 둘은 웃었고 같은 타이밍에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동시에 같은 문장을 읊조렸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버텨주셔서. 촬영 감독이 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마지막 테이크. 편의점 소음은 잠시 음량을 줄였고 매대의 가격표들이 바람도 없는데 아주 살짝 흔들렸다. 이찬원은 마이크를 들어 관객석이 아닌 유리문 밖의 골목을 향했다. 그 골목 어딘가 그림자처럼 서 있던 한 소년이 있었다. 사오사오, 은은한 가로등이 그의 모자챙을 비추고 그의 부모가 한 걸음 뒤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김용빈이 말을 이었다.